2024년 6월 3일 오후 10시 28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어제 그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영상 녹음한 게. 근데 제가 확인을 좀 미처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수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다시. 그래서, 좀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짧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국내에서 윤 대통령이 6월 국정 브리핑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서 이제 엄청난 내용을 전달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말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이제 수급 자체들을 거의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그냥 오늘 아침부터 거의 오후까지는 거의 그걸로 마무리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조금 더 다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국정 브리핑에서 내용이 나왔던 거는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가스와 애들이 조금 주목도가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반도 인근에서 이제 해저 유전이 개발된다는 내용은 과거에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한 적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을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1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3년 뒤인 27년도, 28년도쯤 일단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의 한 35년 정도, 그러니까 35년까지 일단 내용적으로 이제 예상치의 숫자를 좀 이제 내용을 전달했죠. 그리고 매장량의 숫자를 보면은 140억 배럴 정도 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서 좀 주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밸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스들, 뭐 석유들, 어 이제 철관 이런 애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걸로 얘기들이 좀 많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게 진짜든 아니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뭐든지 기대감을 심으면 그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료가 생겼다는 거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길게 갈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의 판단만 하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내용적으로만 볼 때는 자꾸 이제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국정 브리핑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댓글들 같은 것들을 이제 봤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시장에서의 이제 자금의 유동성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어찌됐든 내년 뭐 내후년 재료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재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시총의 5배 플러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거는 이게 일부 기사에서 나온 찌라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인 오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전기 추진선 조선소 첫 도입한다. 관련주 삼성중공업, HMM, 하나오션. 전기 추진선을 도입을 해서 거제 조선소 내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전기 추진선은 이제 컨테이너선 대형 선박을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겠고,
국내 조선사들이 다들 역시 이제 다음 성장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 거제 조선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정기 추진 선박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선박은 20명이 탈 수 있는 크기 정도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아직은 실용성이 많이 없긴 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가능성을 또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바이오 ETF의 주목도 상승이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유한양행, 오스코텍 관련주 정도가 있겠고요. 지금 ASCO가 미국 시카고에서 31일 기준으로 해서 개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장의 바이오 섹터들의 거래 대금이 좀 늘었다는 게 포인트고요. ETF 쪽에서 주목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이 부분들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바이오 쪽에서도 좀 시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수급 자체로서도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조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이완 AI 동맹 관련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 테크윙, 이스페타 및 반도체.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의 유명 야시장에서 이제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AI 대부로 떠오르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는 TSMC 창업주 모리스 창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의 사진들이 있는데 AI 서버와 스마트폰 칩을 만드는 타이완의 주요 IT 기업 경영자들끼리 자리를 만든 것으로 보여지죠. 반도체 쪽 시선을 조금 보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게 TSMC하고 젠슨왕이 만난다고 해서 국내 반도체들이 안 좋은 거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도체들은 서로 협력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비례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다른 것보다 다른 섹터들보다는 조금 다른 성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가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침에 사실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는 공유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었는데요.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첫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그 금액에 6천 원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스위스 소재 이제 제약사 디바이오팜의 이제 신규 타겟 항체 ADC 항체를 기술 이전한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저번부터 이제 얘기가 돌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로열티 얘기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금액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이오는 국내에서만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외 쪽으로 나가서 이제 기술 이전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바이오 섹터예요. 현재 국내 시장의 현 주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리버리가 결국 상장 폐지가 됩니다. 6월 5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정리 매매가 준비되고요. 상장 폐지일은 6월 17일입니다. 그래서 5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정리 매매고 상장 폐지는 감사 의견 거절이고 감사 범위 제한 기업이 가정 불확실성이 확신됨. 셀리버리 대주주 그러니까 CEO가 막 주주들 앞에서 무릎 꿇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 기억이 나거든요. 막 사진들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를
자, 그다음에 AMD 차세대 AI 칩 공개, 삼성 HBM의 탑재 인력 관련주 IMT, 워트, 에이펙트, 예스티, 테크윙, 마커스. AMD가 차세대 인공지능 바이옴 MI325X를 공개했는데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부터 양산 중인 5세대 HBM 12단 제품 AMD 32에 탑재되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리사수 이제 AMD CEO가 이제 방한한다는 내용들도 있고요. 인스팅트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 삼성전자 HBM의 최대 고객은 AMD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로서 일단은 일단 갭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하면은 일단 갭의 지표 미장 지표 중에 이제 갭이 있는데 이거가 지금 움직일 때마다 C 사이트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계속 이제 관심도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잘 보면 이제 의류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일단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주목되고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이해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